비싼 거야 가세. 뭐냐 이게 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계신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다음 주만 지나면 설 명절인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좀 챙겨봐야 될 이슈들, 광주 이슈들 중에 하나가, 강기정 강주시장이 21일, 이 다음 주 화요일, 금호타이어를 방문합니다. 1시 30분께, 금호타이어를 방문하는데, 이 광주시장, 그리고 문화경제부시장이 함께, 금호타이어 공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관 부서가 어디냐면, 도시계획과입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좀 캐치를 하셨겠는데, 자, 금호타이어 연초에 이곳을 방문해서 이 사장과 임원진들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 이 도시계획과 업무가 말 그대로 도시개발, 도시정책을 맡아서 진행하는 주무과입니다. 예, 시장이 가서 금호타이어 갔다는 소리는 금호타이어 이전 관련해서 송정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그런 이제 스타트, 이 행정적인 스타트라든가 이 청사진들, 이 조율하는 과정들이 이제 진행됐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역 개발 사업 바로 옆에 붙어 있는 4만 평 가량 되는 금호타이어 부지, 이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지역 사회에서 있어 왔습니다. 특히 광산구라든가 이 송정역 역세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최근 들어서 공청회도 몇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금 빅그린 산단에 이 토지 계약금을 넣어놓고 이제 이전할 계획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자체가 옮기는 금호타이어가 매출이 4조 5천억 가량 됩니다. 이 큰 공장이 그대로 옮기려고 하면 이 생산시설을 다시 깔아야 되고 첨단 라인들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 이전비 이런 비용들, 또 투자비, 시설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 금호타이어 보관은 현재 있는 송정 옆에 있는 이 금호타이어 부지를 팔고 그 판 돈 가지고 이사를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 공장부지면 이 값이 별로 안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금호타이어가 만들어진 지가 한 40여 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도 변경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여기를 이제 발전시키려면, 개발하려면 이 공장 용지를 뭐 상업 용지라든가 준주거, 그리고 뭐 이종 주거 뭐 이런 걸 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땅값이 좀 올라가는 거고, 시에서는 전남방지기라든가 일심방지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여금 형태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래에셋과 기타의 건설사들이 이 땅 놓고 개발하려는 이 공공주택 아파트 지으려는 사업들, 계획들을 추진했었는데, 이 땅값 문제로 이제 번번이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이 광주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광주시가 이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가 좀 나오는 그 제스처로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금호타이어 관련된 분들 좀 여쭤봤더니, 뭐 일반적인 통상적인 신년 인사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만남을 갖는 건 맞는데, 이 만남이 금호타이어 그 개발 사업과 직접적인 이 주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양쪽에 이제 경영진이라든가 시장이 만나서 그 이야기 주고받는다는 내용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숨어 있다라고 이제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이 개발되게 되면 물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용도 개발하고 옮기는 과정들,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지금 이제 모기업 주주가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 그래서 높은 땅값을 가지고 이사할 때 또 먹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지적들,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산구는 이 땅을 개발하게 되면 이 복합 문화시설, 또 공원, 뭐 공동주택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개발하려는 용역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발표했었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어등산의 신세계가 스타필드, 이 토지 계약금이어서 토지 중도금 1차, 2차 납부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호타이어도 커뮤니케이션 2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상무, 부장, 과장, 원래는 이제 서울에 1팀만 있었는데 2팀을 만들어서 이 언론인 출신의 이 홍보
대관 업무 쪽 팀을 이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광주공항이 또 가깝게 있습니다. KTX 송정역 그리고 광주공항. 근데 이번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로 광주역 국제선 기능을 강화해서 가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출구를 마련해서 오히려 플랜 B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시각들이라든가 주장들도 조금씩 퍼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 시장이 21일 이 금호타이어 간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 행간의 어떤 의미들 또 광주 도시개발 또 발전해서 이곳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산동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2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첨단 이주구에서 10년 살고 양산동 이사 온 지가 2달 됐는데, 양산동도 저희 고향 담양 쪽하고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독자님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고향 선배도 있고, 이래저래 저기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만났던 인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같은 아파트 이 살고 계시는 분과 이제 저녁 이제 술자리를 했습니다. 소주 짠 한 잔 기울이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양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세요. 양산 지역주택조합. 양산동도 뭐 지역주택조합 이쪽 근처에 몇 개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자리는 양산 사거리, 지금 지하철 바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부지입니다. 이곳이 한 400세대 정도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초역세권, 바로 아파트 가면 이 지하철 역세권, 그리고 이제 상가, 이 상권, 중심 상가, 이 상권 핵심에 이제 모여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4개 동이 만들어져서 지어지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상가 가깝고 지하철 가깝고, 괜찮은 입지죠. 발전할 수 있는 그 땅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교통, 상권, 또 이제 오래된 아파트, 양산동에 지금 보면 좀 구축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게 5, 6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시공사가 이 남양건설, 남양휴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토지 확보도 많이 된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2021년에 98.5%면 지주택 사업이 이제 토지 확보가 가장 이제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토지를 많이 확보하고 이 조합원도 모집도 다 끝내놓은 상황에서 일반 분양까지 그때는 맞춰서 이 프리미엄 P까지 이 P가 그때 뭐 수천만 원까지 오를 정도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모았던 이 단지였었는데, 이대로 뭐 잘 진행돼서 이게 착공이 되고 입주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이에 뭐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또 시공사 남양건설이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주택 조합 사업이 대부분 이 갈등들이 좀 많죠.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은데, 뭐 비대위 갈등도 있고, 또 엇갈린 이해관계들, 생각들이 다 틀리죠. 이 투자자 생각도 있고, 피를 주고 한 사람도 있고, 1차 조합원도 있고, 또 사정이 생기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주택 사업 요건에 이제 맞는 이 조합원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분양 시기에 그런 이제 지위가 안 돼서 이제 빠져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조합원 지위가 안 되니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뭐 이렇게 엇갈린 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조합과 또 조합원과 이런 이제 갈등들, 또 심한 경우는 이제 법정 다툼 이제 이런 것까지 생겨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딸이 독감 걸려서 그 병원에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서 했는데, 그 바로 이제 양산 지역주택조합 바로 현장 바로 보이는 그 아파트 그 상가 거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철거가 지금 진행이 되더라고요. 포크라인 세대, 대형 포크라인 세대가 들어가서 철거를 하니까 이 철거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철거했다는 소리는 이제 착공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이 착공 진행 과정, 그리고 이 시공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남양건설에서 SK건설로 확실히 바뀐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진행 과정인 것 같아요. 시공사가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철거해서 이제 공사 들어가고, 그 사이에 좀 늦춰졌던 만큼 뭐 공사비 증액에 대한 뭐 추가 분담금 이런 요소들도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양산 지역주택조합의 그런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이 저녁 자리 하면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양산 지주택 조합원 분들이 저희 아신 분들이 한 서너 분 정도 계세요. 오다가다 저는 이제 날마다 오다가다 가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철 공사도 시작되고 여기에 이제 동시에 거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는 좀 살아나는 것 같고, 하여튼
사업이 진행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주택 사업이라는 게 빨리 진행돼서 빨리 들어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오르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추가 분담금은 요즘 보면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그 양보가 좀 필요하죠. 너무 욕심 차리고 하면 이 조합 사업이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이제 힘들어지니까 서로 이제 맞춰서 이렇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양산 지역주택조합. 예, 어제 술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들이 이 35% 이상 이제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불리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전남 같은 경우가 이 인구 감소 소멸에 대한 이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흥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전국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전남의 기타 시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고 조금만 눈을 돌려도 이 대한민국의 이제 시골 군 단위에서는 이 나이가 드신 분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고 자연 인구 소멸 이제 돌아가시고 그 대신에 충원이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도 없으니까 가임 여성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나니까 아이 울음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인구 감소면 당연히 공무원도 줄어들고 학교도 줄어들고 인프라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방 소멸, 지방 활성화, 지역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뜨겁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이제 수많은 대책들을 이제 뿌리고 돈도 썼는데 결과는 거의 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소식 이제 엊그제도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해서 몸집을 키운다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소멸되면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 국회의원 뽑는 그런 이제 지역구 경계가 이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남이 국회의원이 20명 있다. 그럼 인구가 줄어들면 15명, 1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국회에 가서 내 이야기 못하고 내 목소리 못 내면 결국에는 자기가 먹을 파이들,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면서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몸집을 키워보자. 라는 이제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그 영어로 표현하자면 메가시티, 컴팩트 시티를 만들자. 이제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군과 통합, 이제 시대시 통합, 광주 전남 통합, 지자체, 광역 단체장끼리의 통합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자리가 하나 없어진 겁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해요. 그리고 광주시장 자리가 없어지든지 전남 도지사 자리가 없어지든지 결국에는 한 사람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이 정치인들은 절대 이제 그런 거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좀 돌려서 이 대구와 군위군이 인구가 2만 2천 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인구가 없어요. 예, 2만 2천 계속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시 홍준표 시장 대구시 군위군이 작년에 합쳤습니다. 통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자체가 이제 좀 커졌죠. 커지면서 대항력이 생긴 겁니다. 예. 예산이라든가 구조 또 명분 스토리 이런 게 만들어져서 이제 이런 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대구 경북은 이제 통합에 합의가 됐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 안 하겠다 이제 나는 한 번 하고 물러서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 정치적인 그런 결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구 경북 통합이 되는데 광주 전남이 통합하는 거 사실 한 뿌리여서 이 통합하는 거 예전에는 같은 뭐 광주 전남 같은 거였잖아요. 같은 데였는데 지금은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작년 9월인가 10월에 광주 북구와 담양군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이 범시민단체의 그런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그 광주 그리고 담양을 통합하자. 둘이가 합쳐지게 되면 시너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시민 여론들, 국민 여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담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통합에 찬성을 한다라고, 이 설문에 응답해준, 그 사인을 해주신 분이 17,000에서 8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여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광주와 담양이 통합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통합하면 좋은 게 있고 또 안 좋은 게 또 있기 마련인데 근데 단순하게 이 북구 그리고 담양 간의 통합 이런 문제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없고 큰 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광주 그리고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나주
화순, 장성, 한평, 담양 이 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이 광주, 전남 이제 통합 논의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예술적, 사회적 이런 것들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규모가 커지는 거죠. 지금 현재 광주 인구 142만인데 이렇게 이제 5개 시군을 합쳐놓으면 그래도 200만이 안 되네요. 예, 안 된다. 그래도 이제 없는 것보다 낫죠. 합쳐져서 뭔가 규모를 키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제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자, 내년 6월이 2026년 6월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6월. 그러니까 사실 올해부터는 이 선거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이 광주시, 전남도, 시군, 구청, 이 지자체장들이 내년 선거에서 이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광주는 전남은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이 거의 뭐 지지 공천만 받으면 작대기 받고 뽑으면 된다고 이제 할 정도로 이제 강세 지역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좀 생각을 해보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광주 전남 진짜 발전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물을 보고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 결국 일자리 좀 키워주고 인구 소멸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걸 이제 키울 수 있는 진짜 그런 역량과 열정과 노력과 실력과 능력과 이런 거를 도덕성을 겸비한 그런 이제 인물을 뽑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오늘 이제 주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광주와 전남시군을 통합해서 가자. 한번 그러면 어떻겠느냐라는 걸 하는데, 코스트코 유치 이거를 한번 아젠다로 만들어서 한번 밀어붙여보는 거죠. 이 광주시 또 5개 구, 이 주변에 들어서 광주 근교에 있는 담양군수, 장성군수, 한평군수, 나주시장, 화순군수 중에서 코스트코, 우리 이제 젊은 광주 우리 시민들이 정말 코스트코는 뜨겁습니다. 뜨거워. 이거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만나보는 구독자님도 그렇고 광주 시민들은 코스트코 하나 만들어 주라. 이게 진짜 뜨겁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게 가능한 데를 몇 개 두드려도 보고 제가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광주 도시공사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말을 했는데 지금 뭐 별로 몰라요. 지금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그냥 이대로 하면은 이제 못 만들어요. 광주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기회가 왔죠. 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지금은 귀를 기울이고 여론에 눈을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치인들의 숙명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말했던 분들에게 코스트코 유치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이 코스트코에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고 뭔가 하려고 하신 분들에게 한 표를 던져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1월 18일 토요일. 여러분 또 내일 또 일요일이니까 하루 또 여유가 있는 날이 됐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역주택조합, 이 담양의 지역주택조합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담양 지역주택조합, 이게 지주택이 담양 엄청 많아요. 지금 6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요거 이제 분석을 좀 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담양 지주택 쌍용, 오늘 이제 그 임시총회, 긴급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새로운 조합장 선출하는 그 총회를 했었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주택 상황에 진짜 어렵더라. 어려운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제 고향 담양만 해도 6곳에 지주택이 있는데 인구가 46,000인데 이 지주택 6곳이 100% 이제 완성이 돼서 분양이 끝낸다면 2,500여 세대가 이 광주에 공급이 되는 건데,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대로 괜찮나 라는 그런 숙제가 좀 들었습니다. 요거는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내일 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